네, 위메이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가 1.6%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22평과의 이격도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만나게 되면 지지를 받을지 지지를 받지 못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도달한 종목은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2평선을 기준에서 또는 5일선을 기준에서 또는 중간에 있는 11선을 기준해서 반등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 즉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내에서 그쵸? 그래도 한 중대형급 종목에 속합니다. 이 정도는 눌림목 매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세를 보이게 만든 원인이었었던 그쵸?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매출 기준에서는요. 여기 2355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쭉 한번 돌려보세요. 21년도에 위메이드의 실적이 매출 기준에서 3,350억이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순이익이 3,081억, 거의 한 3,100억 가까운 실적이 나왔죠. 그럼 뭔가 이 게임에 대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위믹스 코인에 대한 판매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 위믹스 코인 말고요. 순수 게임 매출만으로는 이번에 나온 이 3분기에 대한 분기 실적이 거의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1년 이후에 발생한 실적치고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을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실적은 좋을 수 있다. 그쵸? 실적이 나쁜 종목들도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 나쁜데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이클 산업인 경우가 그냥 100%입니다. 100%.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이클 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존재를 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교체 수요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일종의 팬덤이 형성이 되고 그 팬덤이 유지가 되면서 그쵸? 매출이나 이익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예를 들어서 리니지 같은 경우 그쵸? 거의 한 20년 이상 리니지로 해먹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게임주 내에서 중대형급 종목입니다. 게임주의 대장은 어디죠? 크래프톤이죠. 그렇죠? 그러면 위메이드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위메이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주는 즉 수급적인 요인이 크래프톤에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크래프톤이 오늘 어떤가요? 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위메이드의 움직임에 크래프톤이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느냐? 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보잖아요. 여기 4월 달에 형성돼 있었던 시간 조금 뒤로 당겨 볼게요. 여기 1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형성돼 있었던 7만 원, 8만 원대의 저가 이후에 한미반도체는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럴 때는 눌림목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발생한 초전도체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못합니다. 반등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그쵸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게임주로 돌아와서 보면 위메이드 그리고 크래프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크래프톤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쵸 신고가 구간을 달성을 하고 시간만 지나더라도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왜 올랐는지 보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한 증가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증가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쵸.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쵸. 대내외 경기 그쵸.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익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우리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바닥부터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은 뭐가 되나요? 신고가가 되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이 뭐가 되나요? 신고가가 됩니다. 그럼 신고가 구간에서 뭘 해야 되나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눌림목을 공략할지 돌파를 공략할지. 근데 위메이드는 눌림목을 공략할 때가 됐다. 그렇죠? 왜? 크래프톤이 뒤에서 단단히 실적을 기반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주의 모든 방향은 크래프톤이 결정을 하고요. 컴투스나 그쵸? 게임빌, 지금은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었죠.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지금은요. 이 크래프톤의 게임주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볼 때는
위메이드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 변동폭이 위메이드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런 건데 위메이드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크래프톤이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할 때는 크래프톤, 그쵸? 이 대형주를 토대로 위메이드의 가격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무료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단타를 공략을 하고 있고요. 단타는 이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장 시작 전에 제가 예상해서 드린다는 건 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고가 구간에 그쵸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자, 칩셋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25%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게임주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좋게 보고 있냐면, 요건 11월 20일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디아나 신고가 종목입니다. 내년 1월까지 반도체, 바이오, 게임, 조선주를 그쵸 집중해야 될 4개의 테마로 정했다. 그쵸? 그리고 메디아나, 어저께 신고가를 갔었던 메디아나는 제약에 속해 있다. 그쵸? 근데 메디아나가 오늘 급락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위메이드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위메이드를 방향을 결정짓는 건 물론 신고가 구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뒤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크래프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데, 메디아나는 아직까지 물론 루닛이라는 그쵸 의료 AI의 대장주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게 좀 방향을 정한다기에는 그쵸 약간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메디아나까지도 오늘 급락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이유 없이 그쵸 하락을 해요. 그렇다는 건 단순히 이격을 조절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메디아나 역시 매수 구간에 있다. 아마 내일 또는 모레 그쵸 매수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디서?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좋게 보고 있는 4가지 업종은 내년 1월까지 반도체, 바이오, 게임, 조선이고요. 그중에 게임주는 위메이드를 공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반도체 종목인 칩셋 미디어를 공략을 한 결과 이렇게 26% 그쵸 하루에 20% 이상의 수익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단타로 진행을 해서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유하는 경우는 당일 상한가를 간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갭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칩셋 미디어가 오늘 굳이 먼저 매도할 필요 없겠죠. 내가 고가를 잡으려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먼저 매도할 필요 없고 보유하고 있다가 상한가 가면 하루 보유,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 한 위쪽에서 그쵸 많이 올랐잖아요. 5%나 진짜 많으면 한 10% 정도까지 포기를 하더라도 종가 기준에서 매도를 했을 때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 그쵸? 그 정도는 확보하고 간다. 그게 신고가를 활용한 시초가 매매의 장점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매매를 계속했을 때, 즉 신고가 매매를 활용해서 단기 매매를 지속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심리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무조건 신고가를 매매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눌림목에 매매할 건지 돌파 구간에 매매할 건지를 내가 먼저 체크를 할 때 그쵸? 이런 하루에 15% 20% 정도 가는 매매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매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 손절이 나올 때도 있죠. 한 1% 전후에서 손절이 나올 때도 있는데 종가 기준에서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 장중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칩셋 미디어가 강하게 상승을 해서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 그쵸? 20% 이상의 상한가를 갔을 경우에는. 근데 보통 5에서 한 10% 사이 정도는요.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오니까 오셔서 멘탈 잡고 그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위메이드로 돌아와서 보면요. 위메이드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있고요.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의 이격 조정 과정을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크래프톤의 방향이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보니까 지금 22평에 대한 지지는 확정이고요. 내가 이 구간에서 그쵸 횡보할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그쵸 그런 과정에서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메이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크래프톤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내용이다. 어떤 주식이든 시세가 한 차례 발생하는 구간에서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올라가고 30%에서 40% 정도 조정 주고 다시 150만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올라가고 50만원까지 다시 빠지고 상승을 시작해서 신고가 만들고 150만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쵸 아무리 그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을 못 시키면 그 매매는 심리에서 위축이 돼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에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위메이드가 실적에 대한 성장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 판호에 대한 개방 요랬을 때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무엇보다 위믹스 코인까지 재상장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 신뢰도가 더 높아지면 실적의 성장은 사실상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 가격이 더 빨리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내가 가격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위메이드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메이드는 일단은 신고가를 갖고 그리고 뒤에서 크래프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정해졌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에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격대는 2주 안에 내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여야 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이 내용을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얼마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이 내용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 이해 필요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